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 반찬에 무엇을 올리셨나요? 바다에서 온 식재료가 한두 개쯤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수산물을 잘 먹고 또 잘 키우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런 의미인데요. 세계에 우리 바다의 맛을 그렇다면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것은 수산업계의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요. 수산업계에서 수출 잘 하기로 소문난 기업 완도 전복 주식회사의 김형수 대표님 모시고 바다에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완도에서 오시는 길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예. 네,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잘 하기로 소문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지난해 수출 성과는 어땠습니까? 예, 작년에 경기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완도전복 주식회사는 창사 이래 네. 최대 매출을 일으켰고 최대였나요? 예, 최대였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부분이 네. 약 20%인 130억을 차지했습니다. 네. 한 1,200만 불의 수출을 했는데 와. 물론 직접 간접 수출 다 포함한 것입니다만은. 예. 중요한 의미는 그중에서 60억 정도, 네. 반 정도는 가공전복으로 수출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전복이 네. 활전복으로서 일본 쪽에 많은 부분을 의지를 했었는데 네. 이게 수출국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우리 완도전복 주식회사는 가공전복으로 작년에 이제 안정적으로 통조림이라든가 네. 냉동전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안정적인 수출을 구축했다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습니다. 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제 주식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커다란 매출 성과면 네. 더 크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대표님의 일정만 봐도 네. 이 수출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나 그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대표님께서 8월에 홍콩, 네. 10월에는 미국, 네. 11월에는 상하이 이렇게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네. 모두 다 해외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관련된 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해외에서도 우리 완도 전복을 많이 찾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죠. 지금 2016년도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한국 전복의 생산량이 네.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반해서 국내 소비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양의 한국 전복을 해외로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도전복 주식회사가 이제 앞장을 서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네. 사실 제가 해외 출장 나가는 부분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예. 저는 초창기 공장을 지으면서 초창기에는 혼자 다녔습니다만은 네. 통역 제가 이제 영어가 좀 되니까 통역자 없이 다녔는 거고 지금은 수출 상담에 같이 혼자 가도 되는 곳은 제가 혼자 가고 예. 전시회라든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데리고 갑니다만은 네. 직원은 나가면은 그 일만 하면 되지만은 네. 대표님 제 입장에서는 나가서도 해외 마케팅을 하면서도 또 국내에 있는 회사 일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열심히 한 결과에 나름대로는 그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네.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 한 8개 정도 나라에 네. 수출하게 됐는데 그것도 뭐 샘플 정도의 수출량이 아니라 네. 컨테이너급으로 대량으로 수출하는 그런 쾌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현재 우리가 이 해외 쪽으로 수출한 것도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한국 전복이 우수하다는 거, 네. 맛있다는 부분을 이제 알린 것이고 지금부터가 시작이라 봅니다. 네. 한 번씩 그러면 해외 출장 다녀오실 때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고 들어오시면 예. 아이고 한시름 났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그렇죠. 제가 출장 갔다 오면은 네. 일단 제일 반기는 분들이 네. 우리 가공공장에 일하시는 완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 30명 정도 되시는 네. 생산직 네. 아주머니들이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들의 1년 일거리를 제가 만들어 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상당히 그런 분들이 네.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할 때가 제일 어떤 뿌듯하고 기분 좋으면서도 네. 책임감이 더 느껴집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완도 전복을 세계 시장에 이렇게 내놓았을 때 내 아이가 여기서는 예뻐 보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그 진가를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완도 전복은 어떻습니까? 세계 시장에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전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네. 매우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국내에서나 알고 있었지 실제 일본이나 중국 이 세 나라 정도는 같은 종이다 보니까 네. 전복 종이다 보니까 서로 알지만은 그렇죠. 동남아 쪽만 가더라도 한국의 양식을 하느냐, 네. 한국에 전복이 있느냐는 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한 2, 3년 전만 제가 마케팅 하러 나갔을 때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해외 마케팅을 하면서도 네. 한국 전복이 있다는 사실, 한국 전복을 홍보도 하면서 또 판매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은 제일 먼저 냉동 전복과 통조림이거든요. 네. 그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재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중국이라든가 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런 우수한 통조림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맛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안전하다는 우수하다는 것을 네. 그 나라의 바이어들이 반응을 인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다녀오셨던 그 나라 출장 거기 이외에도 네. 베트남 또 싱가포르 진출 소식도 들리던데 지난해 베트남과도 굉장히 큰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베트남 싱가포르군요. 예, 베트남이 싱가포르입니다. 예, 예, 큰 싱가포르하고 계약을 홍콩인데요. 네. 베트남, 싱가포르를 제가 이렇게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 네. 한 3년 내지 4년을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해외 쪽의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최소 6개월에서 네.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요. 3년이나 걸리네요. 예, 그런 경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에 공을 들인 보람으로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네. 싱가포르 나가는 통조림의 90% 이상이 저희 완도전복 주식회사의 통조림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싱가포르 국가 자체의 독점을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말하자면은 한국에 롯데가 있다면은 네.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는 최고 큰 대형마트가 이게 NTUC 페어프라이스라는 회사가 네. 있습니다. 예. 그와 함께 CMM이라는 두 큰 회사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롯데마트, 이마트 같은 네. 그런 네. 회사에 저희 완도전복 주식회사가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양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싱가포르 쪽으로 나간 컨테이너가 한 7, 8 컨테이너 정도 되는데 네. 그것은 아직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네. 앞으로는 더 많은 양이 나갈 걸로 됩니다. 베트남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3년 동안 공들인데도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최근에 박항서 감독에 좀 후광을 좀 떠볼까 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베트남, 네. 태국, 대만 이 세 나라를 집중 공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독님 덕에 약간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서도 그렇죠. 네, 국민들께서 요즘- 베트남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요즘 계시더라고요. K푸드가 저도 그 덕으로 지금 네.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 마케팅에 도움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 수출을 많이 하시는 것은 참 반가운 일이고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예. 간혹 이런 성과들이 그대로 어민들에게 돌아갈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죠. 예. 그런데 완도 전복 주식회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죠. 그렇죠. 실제 해외 수출하고 있는 자체가 네. 생산 어민들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겠지만은 네. 실제 완도 전복 주식회사로서는 네. 굉장히 많은 매출, 높은 매출량을 늘리는 네. 수출량을 늘리는 일이 간접적으로 보면은 어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왜? 그분들이 생산한 것을 제가 판매를 함으로써 네. 어민들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네. 있거든요. 네. 때문에 굳이 그것을 돈으로라기보다도 네. 간접적인 효과도 더 크다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그런 생산 어가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 더 네. 많은 수출해야 된다는 거. 내년도에 지금 올해 보면은 네. 작년과 다르게 더 생산량이 늘어나고 더 경기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소비 외에도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해외로 수출해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곧 어민들을 도와주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주식회사가 어떻게 처음에 출범을 하게 됐나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 주식회사 완도전복 주식회사는 출자 기간입니다. 네. 출자 기간인데 저도 2013년도에 그 당시에 그 공채로 대표를 맡게 됐는데요. 네. 대표를 맡게 되면서 사실 제 같은 경우는 원래 제약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 전공은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항생제라든가 네.
당뇨병 치료제, 면역 억제제 이런 걸 하다가 네. 새롭게 해양 바이오 쪽으로 사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전복을 보게 됐는데 네. 단백질이 단위 그램당 제일 풍부한 것이 전복입니다. 그리고 양식이 되고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처음에는 전복 자체를 식품으로 보지 않고 단백질 공급원으로 봤던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지금 오기는 됐는데 네. 앞으로도 저는 나중에는 지금 1차 산업이 아닌 네. 향후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제약적으로도 접목을 시킬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네. 이 그 완도전복 주식회사가 어민들도 출자를 한 그런 주식회사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어민들 전체 주주는 한 1,200여 주주가 되는데 1,200분 정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실제 투자로 치면은 네. 우리 어민들이 60% 정도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완도군에서 30%, 그다음에 수협에서 10% 이렇게 네. 구성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전복 생산자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생산자가 아니신 모습으로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게 굉장한 난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자가 이 주식회사의 대표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출전 기간에 출자회사들이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다 부도나고 자본 잠식이고 망하고 이제 겨우 전국에서 남아 있는 게 11개고 그 중에서 8개조차도 자본 잠식 상태고 네. 현재로서는 겨우 살아있는 회사가 저희 완도전복 주식회사하고 나머지 2회사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해당되는 생산어가 중에서 어떤 분이 네. 대표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전문 경영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저는 전문 경영인으로 갔던 거고 같지만은 실제 회사가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회사가 아니었으면 사실요. 네. 그래서 한 달 전에 내려가서 회사를 이렇게 알아다 보니까 네. 부도나기 직전의 회사라는 것을 알았고 또 네. 돌아가면서 어민들한테도 인사로 다니니까 왜 왔느냐 많은 회사에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소리도 들었고 네. 전임자가 없다 보니까 네. 저는 인수인계도 못 받은 상태고 그렇군요. 그래도 저는 뭐 사실 앞만 보고 한다는 그런 생각에 네. 그 당시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네. 앞만 보고 앞만 생각하겠다 했는데 또 이야기가 되긴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좋은 이야기를 좀 돌려서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예. 처음으로 이제 주주 배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가요?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주주 배당 처음에 할 때도 쉬운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네. 2013년도까지는 네. 영업 이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2009년도에 설립해가지고 한 네. 3, 4년 동안은 지원된 금액으로 은행에 넣어놨다가 은행 이자로 살아왔던 부분이 많았고 영업이익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201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예. 2013년도 회계 결산 결과 네.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생겼던 겁니다. 네. 그런데 영업이익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 들어보면 왜 배당을 안 하느냐는 많은 그 주주들이 이야기 있어가지고 제가 배당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금액은 안 되겠고 그래서 네. 생각한 끝에 현재 대주주인 완도군청만 조금 처음만 양보를 해준다면은 네. 은행 이자의 2배는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현재 목포 시장님이신 김종식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 어민주식회사 생긴 이래 처음으로 배당을 하게 됐죠. 네. 굉장히 그때는 큰 어떤 그 영향을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네. 그러고 2015년도에도 14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네. 또 배당을 했습니다. 그때는 군까지도 다 주고 할 정도로 은행 이자의 2배를 줬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2월 달에 가공장을 설립하다 보니까 고정비 부담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웠죠. 꼭 새롭게 공장을 그렇죠. 설립하게 되면 한 3, 4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네. 3년 만에 흑자로 돌리고 네. 2018년도 네. 작년에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과 최고의 일단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네. 뭐 한번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배당도 다시 시작하고 예. 더불어서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재투자를 위해서 좀 유보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좀 생각은 많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려움이라든지 이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완도전복 주식회사가 저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고 결과만 본다면 네. 다른 저런 형태의 농업인들이라든지 어민들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참여한 주식회사들도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죠. 예. 생각만큼 그렇게 그 성과가 나기가 어렵다고 하죠. 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남도에 어민 주식회사가 9개가 있습니다. 네. 그 외 전국에 저희와 같은 출자 기관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다 어려운 상황이고 다 네. 부도나고 아까 자본 잠식을 했다고 그랬는데 네.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6년 차인데요. 네. 이 출자 기간을 회사를 6년 정도 맡다 보니 네.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또 어떻게 하면은 아마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연착륙을 할 수 있겠다는 건 생각은 듭니다. 네. 현재 이 출자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 태생 때부터 그 지방에 네. 그 예를 들어서 전복이면 전복, 광어면 광어 이런 것에 대해서 주주들의 각 주주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지금 찾아야 되겠고 그 이익 찾기 위해서는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될 경우에는 그 군에다가 네. 이야기하는데 군 입장에서는 그것을 민원으로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시 주식회사 쪽에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위축이 되겠네요. 그렇죠. 군에서는 왜 이런 사람들 위해서 공적 기능을 안 하느냐가 되는 거고 네. 주식회사의 본연의 목적은 설립 목적은 아시다시피 매출과 이익 아닙니까? 네. 두 개가 상충이 되는 아주 모호한 입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영의 자율성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축이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끌고 나가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좀 고집이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끌고 가긴 왔는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국가에서도 그렇고 네.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출자 회사를 제대로 좀 이끌어 가려면은 네. 어느 정도 선이 되면은 네. 이게 자연스럽게 민영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스스로 크게끔 네. 더 이상 간섭하거나 더 이상 뭔가를 자꾸 액션을 취하려 하지 말고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재투자를 또 일으켜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발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회사든 간에 쉽지 않다. 겨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살아 있습니다만은 네. 저도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느 정도의 자율성도 좀 주어져야겠다라는 네, 그렇죠. 그런 분위기네요. 근데 작년에는 폭염과 태풍 때문에 전복 어가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예. 이제 뭐 경기도 물론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최고의 매출이라고 하실 만큼 대단한 성과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예. 해양 환경도 크게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예. 전복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저 역시도 한국전복산업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부분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그래도 인간이 자연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는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혜 당하신 분들이야 굉장히 힘드시는 거 아는데 네. 또 전체를 우리가 본다면은 네. 저는 이 고수온이라든가 이런 이상기온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건 극복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전복 산업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네.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이 국내만 보지 말고 해외 시장을 돌아다보면은 네. 이게 한국 전복의 가능성이 무궁하구나. 전 세계 생산 1위가 중국입니다. 네. 작년도에 제가 샤먼 국제 전복 심포지엄에 갔다 왔는데요. 네. 전 세계의 87% 생산이 중국이고 네. 2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생산의 10%를 차지합니다. 대단하네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기타 멕시코, 뭐 페루 이런 데가 합해가지고 3%를 구성하거든요. 예. 한국이 2위입니다. 네. 중국은 자국 소비하기도 바쁩니다. 네. 때문에 전 세계의 시장을 충분히 장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 한국이네요. 전복입니다. 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해외 수출 나가는 부분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도 전복 주식회사에서 더 해야 할 일도 많고 대표님께서 고민해야 하실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다면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회사의 슬로건이 네. 최초고 최고라 정했습니다. 네. 뭐냐면은 완도 전복 주식회사 하는 일이 예. 대한민국 전복 산업의 최초가 되고 최고가 되는 일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네. 전 직원이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자신이 하는 일에 최고가 되는 만큼 자부심을 갖는 일을 했으면은 네. 이야기해라, 상을 주겠다. 네. 그렇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할 건데 네. 지금 앞으로 주식회사가 아마 우리나라 한국 전복의 리딩 기업으로서 네. 전복 산업을 이끌어가는데 네. 아마 아까 말씀하다시피 한국 전복이 세계를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로서는 한국 완도 전복 주식회사가 네. 세계 아마 인류 기업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네. 그런 쪽으로 해 나갈 거고요. 예. 실제적으로도 저는 이제 한국 전복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계획은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저는 식품이고 생명공학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식품으로서의 전복을 수출하지만은 향후에는 그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그다음에 그 미래를 더 보기 위해서 지금은 호주에서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전복으로 가지고 뭐 항바이러스제 그다음에 항염증제를 해가지고 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네. 그다음에 이게 야맹증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도 이제 그런 쪽으로도 한국 전복의 원료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미래까지 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복에 해야 할 일도 많네요. 많습니다. 네. 자, 그 몇 분이서 꾸는 꿈이 아닌 어가와 함께 꿈을 꾸시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의 성장을 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집중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2030년까지 수산물 수요가 1억 5,200톤에 이를 만큼 미래 유망 식량 사업이 바로 수산물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산물이 우리의 식탁뿐만이 아니라 세계인의 식탁과 또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집중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